자, 부분 집합입니다. 처음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이제 집합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하고 그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짝대기 3개짜리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뚫린 쪽에다가 집합 쓴다 그랬고, 막힌 쪽에다가 원소 쓴다 그랬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배우면 이해는 가는데 실수인데, 그래서 이따가 이제 짬뽕 된 거 문제 좀 보겠지만은, 요지는 요 짝대기 3개짜리 기호는 요 막힌 쪽에 있는 애가 원소죠. 정확하게는 요 원소가 요 뚫린 쪽에 있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앞에서 배운 건.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뜻은 뭐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속할 때 우리는 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부분집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정확하게는 속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들어있다, 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냥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당연히 B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뭐 여기는 3가지 쓰여져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 뭐라 그러고, 왜냐면 이제 두 번째 거 이거는 일종의 명제에서 배우시는 3단 논법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가 B에 포함된다. 벤다이어로 보시면. 근데 B가 C에 포함된다. 그럼 당연히 A도 C에 포함되는 건데,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안 해도 부분집합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A가 B에 포함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요. 근데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C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C에 있는 거죠. 일종의 3단 논법으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주로 소위 말하는 부분집합의 성질 2가지는 위에 있는 걸 대라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수식으로만 쓰면 이거긴 한데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좀 국어적으로 글로 풀어서 많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임의의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옆에 있는 애는 모든 집합은 항상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대표적인 성질 2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어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참거짓을 따지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뭐 논리적인 거 뭘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참이죠. 무조건 참. 성질 2가지. 은기야? 부분집합의 성질 2가지 뭐라고요? 임의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원소가 아니고요.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다음. 임의의 집합은 부분집합은 네,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얘기해보시고. 아까 배웠던 집합 기호입니다. 부분집합 기호예요. 포함 안 되면은 짝대기 넣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성질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글로 풀어서 공부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배우면 그 부분집합을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걸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있는데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있다. 그 말은 서로 원소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때를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라는 의미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이 돼서 두 집합의 원소가 같을 때, 그때를 우리는 서로 같다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뭐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짚고만 가시면 어쨌든 결국에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니까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
당연히 원소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그때를 갖다가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기호인데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운 부분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 요 A는 B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만약에 그 뒤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A가 B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긴 한데 자기 자신은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의 뜻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금 명제나 집합 이쪽은 어쨌든 새롭게 배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새롭진 않지만 이미 다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재미도 없고 솔직히 그죠? 다 아는 건 대충 해도 되는데 진부분집합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가 대충 알고 있던 거 정확히 말이나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괜히 문제 풀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그나마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이 파트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파트인데 선생님이 이제 방학 때 이제 같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 나한테 안 배웠어도 뭐 비슷하게 배웠을 텐데 자, 요 부분집합의 개수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교육관이 바뀌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자 옛날에는 이제 선배들은 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서 경우의 수를 배웠거든요. 순열조합을. 그러니까 부분집합에다가 순열조합 문제를 접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니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존의 선배들 기출하고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은 그 부분이 우선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순열조합에 대한 의미, 특히나 순열보다는 조합적인 의미가 추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저쨌든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뭐 집합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경우의 수로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봐야 되고 어떤 경우의 수냐? 우리가 선택의 경우의 수라고 내가 가르치죠. 선택. 네, 선택.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선택이죠. 좀 저렴한 표현으로는 늘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죠. 늘래 말래 그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예요. 왜? 아니 원소가 여기 뭐 예를 들어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원소가 1, 2, 3, 4, 5가 있다.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을 따지래. 그럼 부분집합을 따질 거면은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싹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적어도 여기 내가 밑줄 친데 여기 부분집합 안에다가 쓰는 원소들은 당연히 A에서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A의 원소가 5개 있으니까 1을 넣을래 말래 2를 넣을래 말래 해가지고 2의 5제곱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진부분집합은 그래서 하나 빼요. 하나 왜 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죠. 이런 3번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에? 뭐는 포함하고 뭐는 안 포함한다 이런 거.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대라는데 만약에 조건이 원소 1은 꼭 집어넣으래요. 원소 2는 넣지 말래요. 그러면 그때 부분집합은 몇 개냐 하시면은 아니 1은 꼭 넣으랬고 2는 넣지 말랬고 그럼 선택권이 있는 게 3개 아니야. 그러니까 2의 3제곱인 거죠 그냥. 이게 다 공식 이건 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이런 건. 여기까지가 그냥 단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조합하고 접목시켜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옛날엔 이런 걸 잘 안 물어봤지만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정말 쉽게는 원소의 개수가 너무 쉽진 않네. 이제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 뭐 3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원소 3개 갖다 쓰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원소 3개 그죠? 그럼 뭐예요? 5시 3이죠? 얼마? 5시 3
이 사이에 까먹었다고 설마? 기다릴게요. 내가 뭐 보채군요. 기다릴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12? 12? 10. 근데 이거 빨리 해야 돼. 알았죠? 10. 53? 10이죠? 그죠? 정말 단순하게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계속 확장을 하면은, 1, 2, 3, 4, 5의 부분집합인데, 예. 2를 꼭 포함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뭐 3개인 부분집합. 이런 거를 구해라. 그러면 2는 포함하니까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부분집합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남은 거 중에 몇 개 고르면 돼요? 2개 고르면 되잖아요. 4시 2일 거 아니야. 당연히 4시 얼마? 그죠? 이거 여러분 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니네가 조합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또 가능한 게, 여러분이 저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계를 갖다가 해석하는 건데, 선택의 경우의 수로 늘래말래해서 2의 n제곱인데, 그럼 요 2의 n제곱은 뭐랑 같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숫자로 아까 그냥 우선 숫자로, 자 1, 2, 3, 4, 5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계 32개 아닙니까? 자, 얘는 무슨 의미랑 같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놈의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부분집합,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우의 수를 잘 세는 방법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우의 수 중요한 게 분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부분집합을 따질 거야. 그럼 분류를 뭘 가지고 해야 되겠어? 분류를 뭘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이놈의 부분집합들을 만약에 내가 다 써볼 거예요. 32개를. 근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겠고, 어떤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쓰는 게 좋은데, 뭘 기준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뭘 기준?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원소 0개인 거 당연히 몇 개? 10으로 부릅시다.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서 원소 0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5C0. 하나인 거? 5C1, 5C2, 5C3, 5C4, 5C5네? 실제로 다 해서 더해보면 30이가 나와. 다시 말하면 2의 n제곱이라는 거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nC0, nC1, nC2, 땡땡땡, ncn과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또 어디 가서 배우시냐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확통가면 배웁니다. 확통가면 이항정리라서 저거는 외워야 되는 공식. 만약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또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진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자 0도 짝수라고 포함을 하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0도 짝수라고 보자. 그러면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5C0, 5C2, 5C4예요? 맞아요? 자, 홀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5C1, 5C3이에요? 5C5도 있죠? 자, 5C5.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둘이 어때요? 직접 산수 안 해봐도? 같겠죠? 콤비네이션 대칭성, NCR은 뭐랑 같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빨리빨리 안 불러. n-r이요. 맞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같죠? 얼마야? 2의 몇 제곱?
뭐지? 2의 몇 제곱? 4제곱. 다시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NC0, NC2, NC4 짝수 하첨자 0을 포함한 짝수 하첨자를 다 더하잖아. 끝까지. 그럼 뭐가 돼요? 2의 n-1제곱이에요. 절반이라. 항상 똑같아요. 위아래가. 네? 마찬가지로 NC1, NC3, NC5 홀수인 애들을 싹 다 더하시면은 2의 n-1제곱 전체 절반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들이 여러분이 조금 이제 문제화해서 다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나 변별력이나 아니면은 조금 변별이 아니더라도 그냥 살살. 됐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형화된 건 어렵진 않고 오히려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런 게. 자, 우선 넘어가서 대표 예제 좀 풀어보고. 자, 그리고 이 얘기 아까 잠깐 흘렸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분집합을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학습 방법으로 지금 이 원소 5개인데 아까 내가 이 부분집합을 갖다가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뭐 굳이 쓴다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쓴다 그랬거든요. 뭐 5개나 한 4개짜리 정도는 자기가 그 부분집합을 갖다가 한번 다 써보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뭐 0개 공집합이죠. 1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나는 집합 공부하면서 부분집합을 직접 한 번도 안 써봤다. 좋지 않아요. 안 써보시면 개수에 대한 게 뭔가 좀 제대로 잡히질 않습니다. 써보는 게 좋겠고. 넘어갔어. 자, 대표 예제 4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호의 사용법에 대한 건데, 요 짝대기 2개짜리, 짝대기 3개짜리의 기호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짝대기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요 3개짜리는 아까 배운 것처럼 막힌 데다가 집합, 뚫린 데다가 원소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2개짜리는 뚫린 데도 집합, 막힌 데도 집합, 양쪽 다 집합. 그래서 해석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3개짜리 기호는 이쪽에 있는 막힌 데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2개짜리 부분집합의 기호는 요 막힌 데에 있는 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보셔야 돼요. 요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저렴하게 해보면은 그냥 얘가 있는 거를 보는 게 여기 오고 안에를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이거 안 틀리셔야 되긴 하겠는데 좀 헷갈리게 나오면 틀린 경우들이 있어서. 자, 1번 기억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무조건 맞아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부분집합의 성질 없네. 자, 니은 그럼 여기 짝대기 3개 집합하고 원소의 기호예요. 그 말은 그냥 얘가 얘한테 원소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맞아요. 니은 얘는 지금 부분집합 기호예요. 그러면은 막힌 쪽에 안에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 안을 본다는 거는 마치 이 집합 기호를 생략 지운다고 보시면 되죠. 얘를 지우고 남은 애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들어있어요? 여기 있어요. 리얼 마찬가지죠. 부분집합 기호니까 이 안에 있는 요 놈이 얘한테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2라는 애는 없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죠. 그러니까 리을을 맞게 하려면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더 부셔야 되는 거죠. 미음 부분집합 기호예요. 마찬가지로 집합 기호를 갖다가 지우고 그 안에 있는 애를 보셔야죠. 요 안에 있는 애가 싹 다
얘가 싹 다 얘한테 원소로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 있고요. 얘도 여기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배운 대로 하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안 헷갈릴 거고 여기도 계신 분들 이거 어제가 안 틀리겠지 뭐. 됐죠? 됐고. 넘어가서 자 A가 B에 포함된대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이 소리입니다. 우선은 지금 보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 A제곱 빼기 2라고 2인데 A제곱 빼기 1은 문자니까 모르겠고 우선 적어도 2라는 게 있는데 여기 2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2가 있어야 되니까 분류를 하셔야 되겠네요. 항상 분류죠 항상. A 더하기 1이 2던가 아니면은 A의 제곱 빼기 7이 2가 돼야 돼요. 자 이때는 A가 1이고요. 이때는 A가 풀마 3입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A가 1일 때는 요 A라는 집합은 뭐가 되냐? A라는 집합은 0하고 2예요.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냐? 1이면은 2, 0, 마육입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진 거는 단순히 2가 얘한테 있다는 것만 봤잖아요. A제곱 빼기 1이 있는지는 안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3일 때는 3, 3은 9, 7이고요. 2. 얘도 마3일 때도 7, 2고 그때 B는 A가 3일 때에는 4, 0, 2고 얘는 마2, 0, 2에요. 둘 다 안 되네요. 그죠? 맞지? 3, 3은 9 8이구나. 3, 3은 9, 9 빼기 1은 7이 아니고 8이죠. 답은 상관없는데 그냥 잘 보고 있는 거지? 그치?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러다. 어? 참, 그래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대충 해서 그런데 자 아무튼 6번에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대요. A랑 B가 같대요. A랑 B가 같다는 거는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 지금 5 있고 요거 있고 3 있고 요거 있으니까 여기 지금 5가 안 보니까 얘가 5 돼야 되겠네요. 뭐 3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5가 돼야 되니까 이 항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각각의 집합 A, B를 또 확인하시면은 A가 5일 때는 5, 25, 27 이때는 3하고 5고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무난하고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에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대표적으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면은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원소가 같다. 그럼 우리가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는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수학적인 연산이 뭐가 있느냐? 수학적인 연산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은 원소 나열의 특징이 중복되는 거 안 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집합이 원소가 같다고 해도 누가 누구랑 같은지는 원래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순서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수학적 연산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학적 연산. 당연히 뭐예요? 여기 뭐예요? 우긴이 이거 다 배웠습니다. 나한테. 불과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 지금이 뭐예요? 어? 도셈 뺄셈? 도셈 뺄셈? 덧셈?
덧셈이 나오면 누구도 나와야 되잖아요. 뺄셈이 아니고 덧셈 곱셈. 원소가 같으면은 이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합하고 곱이 같아요. 합곱이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얘랑 얘가 같잖아. 그러면 저 집합 A의 합 A제곱 더하기 7이잖아. 이쪽에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잖아. 이게 같다로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곱을 해도 돼요. 그쵸? 물론 곱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두자고. 왜 합곱이 같다. 얘가 이제 왜? 교환이 되잖아. 교환 법칙이 되니까. 빼긴 안 됩니다, 진아. 알겠죠? 빼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요. 넘어가서 자, 예제 7번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 이게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부분집합 A 중에서 이게 자꾸 대답을 너무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자신감이 너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질르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자신감이 또 떨어져가지고 자꾸 안 지르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는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왜 잘 이렇게 안 지르는 거예요? 근데 틀리는 상황을 너무 이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틀리는 상황. 그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시면 맞힌 적도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애들이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해. 야, 왜 대답을 안 하냐? 왜 안 하냐? 틀릴까 봐 했는데. 야, 맞힌 적이 없잖아.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한 명만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 틀려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응? 자꾸 틀려버릇해야 맞힐 수가 있겠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상하게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거를 생각하는 걸 입 밖으로 내뱉어 보셔야 돼요. A에서 원소 4개면 원소 2개면은 4C 이해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4C 얼마? 6이요. 앞으로 계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오히려 그냥 식으로 쓸 겁니다. 식이 더 의미가 있어서. 2번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4를 안 갖는 거. 그럼 뭐 4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뭐요? 2에 3제곱. 왜? 뭐 이상하니? 왜 표정지? 왜? 뭐 잘못했어? 맞잖아. 모두 구하시오라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왜들 그러는 표정들이 야 개수만 선 쓸게. A의 진부분집합 중에서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거 좀 잘 읽으셔야죠. 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하고 2를 갖는 거예요. 1하고 2를 갖는데 여기서 갖다 넣어요. 그럼 선택권이 있는 애는 누구냐면 3하고 4거든요. 그럼 3하고 4니까 3하고 4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면 2의 제곱이거든. 근데 얘는 진부분집합 중에서 찾으랬어요. 이 말이 있다 그래서 진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1을 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찾은 것 중에서 진이니까 자기 자신이 있으면 빼는 거고 없으면 안 빼는 거죠. 어차피.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3하고 4의 선택권을 줬을 때 자기 자신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죠. 생기죠. 3, 4 다 넣으면. 그래서 1을 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의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무조건 1을 빼는 애들이 있어요. 개수에다가 따져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쓰는 걸 이해해. 귀찮은 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굳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자. 여기가 개수인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필수로 하라고는 안 하는데 오히려 이거 좀 공부 많이 안 하는 애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는 그 문제를 읽고 항상 그 부분집합을 써놓으라 그래요. 항상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1, 3을 갖는다며 그럼 1하고 3은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항상 따지라 그래. 그럼 남은 게 5, 7, 9니까 2의 3제곱이고 마찬가지로 2번을 풀 때는 5는 꼭 가져. 근데 7하고 9는 안 가져. 이런 표시를 꼭 해놓으라 그래요. 남은 게 1하고 3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 3번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3배수를 갖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경우의 수인데 이거는 옛날에 경우에서 안 배웠어도 내긴 했어요. 선배들도. 적어도가 나오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상황을 따져봤을 때 여사건이 편하면 여사건으로 가셔야 되겠고 항상 여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여사건을 여러분이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전체에서 여사건인데 여사건을 뭐라 그러면 되냐? 적어도 한 개의 3배수니까 얘는 뭐예요? 3배수는 안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2의 5제곱이 되겠고 3배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거는 3 안 넣고 9 안 넣고 그러면은 2의 3제곱. 이런 거 되게 쉽죠? 여러분 이런 거 틀리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있고 여기 너무 쉽죠 솔직히 그죠 다현아? 너무 쉽죠? 솔직히 그죠? 너무 쉽죠? 아니라고요? 아이 참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B가 있고요. A는 뭐예요? 조건제시법으로 방정식이네요. 그럼 얘는 6, 2, 12 해가지고 원소나열 2랑 6이고요. 얘는 18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18 있고 2하고 9 있고 3하고 6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X라는 애는 A를 포함해야 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갖다 써야 된다. 그래서 2, 6 제끼고 남은 게 4개니까 2의 4제곱. 어차피 이런 건 별로 의미 없는 게 여러분이 요거 해석을 나중에 뒤에 가서 오늘 이제 연산을 배우면 합집합, 교집합 그런 걸 배우면 그런 걸로 표현을 하라고 좀 배우죠. 여기는 완전 쉽. 완전 쉽긴 한데 뭐 개중에 또 여러분이 문제가 좀 변형이 되면 좀 고민될 것도 있을 거고 그거 이따가 좀 천천히 봅시다. 일단 지금은 앞으로 빠고 저기 219쪽에 개념 체크 있습니다. 다시 집에서 풀어봅시다. 자 19번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 x가 a의 원소면 x분의 18도 a의 원소다 를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려는 거고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내신 유형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명제죠. 엄밀히 말하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죠. 그쵸? P면 Q이다 꼴 알죠? P를 뭐라고 하죠, 현식아? P를 뭐라고 하죠? 이게 P면 Q이다 그래서 P를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 어디 갔어? 다현이는 조건 맞아요. 조건은 맞긴 한데 그 조건 중에서 특히나 P를 뭐라고 그러죠? P면 Q에 대해서 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물어보고 있어. 그냥 심심해서. 가정. Q가 가정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결론. 아무튼 자, 이 말을 해석을 하시면 그러면은 집합 A라는 거의 원소는 1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18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죠? 2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9도 있어야 되고요. 3이 있으면 6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몇 개냐 했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원소가 6개니까 2의 6제곱을 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하잖아요. 우리가 집합 A를 쓸 때 여기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원소는 얘네들 중에 하나죠.
들어가려면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되죠. 세트로. 혼자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선택권이 2의 세제곱인데 마지막에 공집합은 아니랬으니까 1 빼야 되겠죠. 그죠? 별로 이게 왜 챌린지야 도대체? 뭘 챌린지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고 20번도 완전 이제 대표 유형이죠. 전형적인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합으로 바뀌는 문제인데 자, 3, 4, 5, 6의 공집합이 아닌 15개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있죠? 2의 4제곱 빼기 1에서 그 15개를 갖다가 넘버를 매기고요. 각각의 집합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애를 AN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수학을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친구들이나 수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표기법이 나오면 괜히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A1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 집합에서 제일 작은 원소를 그러면 스몰 a1이라고 하자. 이 소린 거죠. A2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서 제일 작은 애를 A2라고 하자. A2, 스몰 A2. 그래서 싹 다 더해라. 결론은 쉽게 말하면 뭐야? 이 15개의 집합에서 각각의 집합의 최소 원소를 합해라가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도치 않게 맞히는 친구들이 주로 15개의 부분집합을 씁니다. 15개 정도는 충분히 쓰죠. 그리고 다 써놓고 거기에서 제일 작은 애들을 다 골라서 더해요. 그럼 답이 나와요. 출제 의도는 그건 아니겠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15개를 다 써서 더하는 애들은 지금 최소인 그 각각의 집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원소를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시는 방법은 최소인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인 원소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이런 풀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소가 4개, 5개 정도는 직접 집합을 써버릇 한 적이 있어야 이게 납득이 잘 돼요. 그러면 최소 원소가 3인 애는 이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몇 개냐? 각각의 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이죠. 따져보시면 최소 원소가 3이면은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거는 최소가 3이니까 4, 5, 6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선택 2에 3제곱개 있겠네요. 그럼 최소 원소가 4인 애는 3은 가져가면 안 되고요. 4는 가져가야 되고요. 그럼 선택권이 있는 게 5, 6이니까 2에 제곱해서 4가 되겠습니다. 최소 원소가 5인 애는 3 가져가면 안 되고 4도 가져가면 안 되고 5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선택권이 있는 건 6이니까 2의 1제곱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최소 원소가 6인 애는 6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밖에. 그래서 얘는 1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니까 의미가 다시 말하면 이 15개의 집합 중에서 실제로 최소인 원소를 찾았을 때 3인에는 집합이 몇 개 있다? 8개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얘를 더하실 때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3 있는 애가 8번, 4 있는 애가 4번, 5 있는 애가 2번, 6 있는 애가 1번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죠. 산수.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정말 뭐 학교 시험인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정말 진짜 생 누가다로라도 답을 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무언가 문제를 푸실 때 적어도 이런 건 내가 배울 때도 애초에 누가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내버려 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최후의 방법인 거고 효과적인 풀이를 배웠으면 효과적인 풀이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거 뭐 다 챌린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평이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